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이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면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되곤 합니다. 연세가 깊으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께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세가 이미 건강수명을 훌쩍 넘어 80대에 접어들었다면 과연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까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며 길어진 수명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연한 걱정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80세의 벽은 높고 단단하여 때로는 두려운 마음마저 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이미 80대를 넘어선 분들에게는 그동안 건강을 위해 애썼던 노력들이 오히려 무리하거나 지나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노년 건강 분야에 권위 있는 한의사이신 박지훈 원장님께서 저술하신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토대로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한다며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어르신들의 삶에 독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태도는 부모님의 입장이 아닌 오롯이 제 관점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통념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앞으로 노년을 준비하는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모두 80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머지않아 100세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들 건강수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손길에 의지하거나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가장 염려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천수를 누린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닐까요? 물론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특히 80세는 70대와는 확연히 다른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냈던 일들이 오늘은 도무지 되지 않는 상황에 수없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지고 가벼웠던 물건조차 들기 힘든 암담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기억력 또한 점차 흐려져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방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는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82세 칠할머니께서는 리모컨을 손가방에 넣고는 온 집안을 헤매며 한참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가끔은 이렇게 웃음이 나는 에피소드도 발생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의 부음을 접하며 하루아침에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파도가 거칠게 우리를 덮쳐오는 시기인 것입니다. 만약 이 80세의 거대한 벽을 현명하게 넘어서지 못한다면 노년의 삶은 어쩌면 지옥과 다름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벽을 슬기롭게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20년이 넘는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노년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 중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80세를 넘어서면 우리는 4가지 거대한 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병원의 벽을, 둘째는 노화의 벽을, 셋째는 치매와 인지장애의 벽을, 그리고 넷째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80세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어르신이 됩니다. 어르신이 된다는 사실에 서글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인해 몸져눕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0세의 벽이라는 책의 지혜를 빌려 이 벽을 현명하게 넘어설 수 있는 7가지 방법들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저와 함께 80세의 벽을 튼튼하게 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80대에 접어든 세대는 건강검진 문화가 시작되던 초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 검진 결과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70대까지는 건강검진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80세를 넘은 어르신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세를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 범위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 수치란 단순히 평균치에 가깝다는 의미이며 비정상 수치는 그 평균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을 지칭할 뿐입니다. 사람의 몸은 본래 체질이나 살아온 환경, 나이, 체형,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정상 수치를 가진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비정상 수치를 가진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80세를 넘어서도 큰 문제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자신의 몸에 맞는 최적의 균형을 찾아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지훈 원장님께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노인 전문 병원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아생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몸속에 심각한 질병을 지닌 채 사망한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암 또한 그중 하나였습니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세포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기에 치료가 필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진행이 더디거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굳이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 원장님은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설령 지금 암이 발견된다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굳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수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섣불리 메스를 대기보다는 경과를 지켜보는 편이 훨씬 낫다고 조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몸속에 암세포가 있었다 해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지닌 채 살아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암은 앞으로 서서히 진행될지언정 한순간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암 치료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든 항암 화학요법이든 우리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크게 저하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힘든 치료 후 다시 평소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것을 참지 않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이유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80이 넘으면 우리 몸속에 이미 암세포가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참는 행위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적당히 술 한 잔을 즐기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절제하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의 진행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 지방이 건강의 3대 악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억지로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생선구이 등 우리 전통 음식에는 발효식품, 마늘, 콩 등 건강에 이로운 재료들이 많지만 염분이나 지방 함량 때문에 섭취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이라면
이러한 통념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는 욕구는 우리 몸이 그것을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인해 식욕이 변하거나 특정 영양소를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분 섭취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염분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 두는 기능이 있지만 노화로 인해 그 능력이 떨어지면 염분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어르신들 중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생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 좋은 유자차, 오미자차, 생강차 등을 따뜻하게 마시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환자가 되거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노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인지 능력 저하도 나타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의 인지장애는 불가피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지 말고 시도하라고 권유합니다. 다만 고령자의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되며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지장애는 나이가 들면 질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가깝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30대 이후부터 근력이 쇠약해지고 피부에 주름이 잡히며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60대의 인지장애 발병률은 약 2%에 불과하지만 70대 초반에는 3~4%, 70대 후반에는 약 10%로 증가합니다. 80대 초반부터는 20%를 넘어서며 이때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80대 후반에는 40%, 90세에는 60%, 그리고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답은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타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또한 뇌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귀하게 살아오신 90대 어르신께서도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만들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참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낙상하여 골절되는 비극도 적지 않습니다. 유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흡연으로 단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도 80세까지 사신 분들은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80대를 목전에 두고 과도하게 격렬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체내의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80세 이후에는 집 앞 공원이나 한강변을 따라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배우자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80대의 연세가 되면 배우자는 자식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어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 돌봄을 온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 또한 예면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들고 아플 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쉽게 찾아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결국 내 곁을 지켜주는 이는 배우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영양연구원에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도한다고 한들 배우자만큼의 깊은 유대감과 위로는 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가 외롭고 아플 때 변함없이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배우자입니다. 몸이 아파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하여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매번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부탁하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미운정, 고운정 함께 나누며 살아온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지금 당장 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해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와 후회 없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추억입니다.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때 배우자와 함께 참 즐거웠다는 행복한 추억들입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 또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배우자는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추억과 사랑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자녀와 다른 가족들 또한 소중하지만 배우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약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약을 몸에 달고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약이 워낙 잘 나와서 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여 특정 수치를 낮추는 동안 우리 몸은 나른해지거나 정신이 멍해지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명 좋은 효능이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다양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약이든 크고 작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의 권고치에만 집착하여 혈압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만 집착하여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를 낮춘다고 해서 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의 경우 수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어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여러 병원의 다양한 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전문의에게 각각 진료를 받다 보면 필연적으로 많은 종류의 약을 처방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나 중복 처방될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더 많은 부작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지훈 원장님께서는 과도한 약물 복용이나 주사 처방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약을 많이 복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잠시 멈춰서서 진지하게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꾸준히 배우고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시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모두 그만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80세의 벽을 지혜롭게 넘어서기 위한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멈추는 순간 노화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따라서 80대가 되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이라면 기존에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행위는 인지 능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작정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 맞는 벗을 만나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흥미로운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등 무언가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기억력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저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스스로 암시하면 실제로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기억해야지라는 의욕이 상실되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미리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말고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 떠올리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뇌를 사용하고 자극해야 퇴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한자 공부를 하거나 좋아하는 한시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가벼운 산책이나 몸을 꾸준히 움직여보세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 외출을 삼가는 분들이 늘면서 인지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증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량의 감소에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활동을 할 때 더 많이 방출됩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량도 줄어들어 무력감이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금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우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세로토닌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날씨에는 조금씩이라도 밖으로 나가 활동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한강변을 따라 걷거나 인왕산이나 북한산 둘레길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마음 맞는 이웃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에 아주 이로운 활동입니다. 주말에는 고궁 산책이나 가까운 서해 바닷가로 나들이를 떠나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진해나 단풍이 아름다운 설악산 등 명소를 찾아 자연을 만끽하는 것은 심신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7번째, 나에게 맞는 주치의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현명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80세가 넘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환자의 몸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몸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약은 좋은 약이니 그냥 드셔야 한다거나 약을 끊고 죽고 싶으냐는 식의 권위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다시 한번 그 병원에 계속 다닐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치와 검사 결과에만 맹신하여 환자 개인이 느끼는 실제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라면 환자의 불편함에 귀 기울여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복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눈높이에서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는 의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의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의사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환자와 보호자는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80대가 되면 아니 그 전부터라도 자신과 잘 맞는 의사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었으니 수술은 원치 않는데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환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의사라면 나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8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더없는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기 위해 하루라도 젊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발품을 파는 것이 현명합니다. 80세에 다다르면 많은 분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80세가 넘어서는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주저없이 하시면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빛나는 노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즐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과 불행한 노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하지만 오르막길에서도 내리막길에서도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80세의 벽을 당당히 넘어서서 남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찬란한 황금비두로 물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